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18일부터 2박 3일의 일정,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셨나요?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방북, 이전 것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남과 북이 허물없이 더 가까워지고 평화의 시대가 한반도에 도래했다는 것을 양국 정상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 또 양국의 정상들이 공동 선언을 통해서 공언했습니다. 남북 9.19 평양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국 간의 군사적인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한반도를 항구적,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평화의 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합의 절차들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철도와 도로 건설 착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와 서해의 경제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제 관련주, 백신주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었죠. 양국이 환경과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었죠. 북한 내 동창리 엔진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 연변 핵시설 연구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 이행들을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들과 함께 이번 방북에서는 굉장한 파격과 초유의 행보들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이 체제 유지가 상당히 중요한 북한에서 남측의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연호하는 시민들의 모습들 상당히 눈에 띄었었죠. 자,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1월에서 12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같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북 일정을 통해서 북한 대중 속으로 더욱더 들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중식당에서 식사를 했고요. 이전 대통령 방북 때와는 또 확연히 다른 대목이었죠. 또 하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 15만 명을 앞에 두고 연설을 직접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그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방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천만 결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8천만은 남과 북의 인구를 합친 숫자죠. 이날도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다잡고 새로운 조국으로 나아가자.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큰 박수와 연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 군사적인 긴장감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비핵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지적들도 있었지만 끊어졌던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 재개됐다는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측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내줬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후속 협상 장소로서 오스트리아 빈을 지목하면서 북한 대표자를 가능한 한 빨리 역에서 만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오스트리아 빈은 핵 검증을 담당하는 IAEA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남북에 이어서 한미, 북미 정상회담까지 계속되면서 북한에서 언급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합의가 된다면 앞으로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가 더욱더 속도감을 붙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연내 종전선언 그리고 2021년 1월 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에 바로 비핵화가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백두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산을 정말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북한의 이 백두산에 방문할 때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직접 가로질러서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말해왔었죠. 바로 오늘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평양 당일치기 여행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행의 모토는 값싼 해산물을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오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5인 가족 기준으로 북한산 꽃게와 새우 그리고 술까지 모두 다 먹었을 때 중국 돈으로 300위안, 우리 돈으로는 49,000원이면 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주 저렴하고 아주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청정함과 또 값싼 물가, 이런 것들이 북한 관광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존하는 마지막 분단 국가라는 이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까지 있죠. 여기에 글로벌 한류까지 더해지면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종전과 비핵화 그리고 이어질 평화와 번영까지 우리 국내 주식시장과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이 맞이하게 될 파급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서 고착화되어 있는 저성장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